보이는 부동산 나라라 부동산 하인즈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시청 눌러주신 사장님, 사모님 모두 부자 되세요. 오늘은 나주혁신도시 상가시설 현황을 통한 해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가시설 현황입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공실 장기화 문제가 나주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가공실 장기화 문제 중 하나인 나주혁신도시 상가시설 가입 공급 제한은 2013년 8월 26일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삭 복합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부 분석 시간에서 다루겠습니다. 상가시설 분류입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의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린생활용지 지역의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점포경험 주택용지의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클러스터 용지의 지식산업센터 등 내부의 상가시설로 총 5개로 분류됩니다. 나주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104개 필지로 면적은 7731해배이고 상업용지는 120개 필지로 면적은 254,858해배입니다. 나주혁신도시 전체 개발 면적의 무려 4.4%나 됩니다. 상가시설 가입 공급에 정규요건 미비와 주거 환경 문제가 겹쳐서 인구 유입이 더디는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니 상가 공실화 문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시설은 생활 편리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가 공실이 70%에 육박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활 편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 상가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점포 겸용 주택용지 상가시설, 산업클러스터 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상가시설을 합해서 그 수치를 높여서 계산하다 보니 앱에서 보는 나주혁신도시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은 썩 곱지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세 종지는 배후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시설로 모든 도시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역 면적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후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시설, 즉 방송국 건물 내부의 커피숍, 식당 등이 상가시설이 입주하여 영업하고 있지만 또한 도청 등 공공기관 내부의 커피숍, 식당 등을 영업하는 상가시설이 입주하였지만 이 건물 밖에는 별도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지역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시설은 신도시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지역의 상가시설과 별도로 취급하여 면적을 환산해야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나주혁신도시 상가시설 지구단위 계획이 적정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나주혁신도시 상가시설 가입 공급이지만 잘 나가는 상가시설 지역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상가시설 지역은 있습니다. 상가시설은 임대수익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투자 자본이 적게 투입되면 나주혁신도시 발전 가치에 따라 투자 안정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 면적에 비해 경매가 나온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낙찰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 수익이 높으면 투자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이전 공간이 있으며 향후 혁신도시 시즌2가 추가 진행되면 많은 배후 기간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 튼튼한 배후 수요가 있는 100년 대계의 도시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발전 속도입니다. 전남도청에 있는 남학신도시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주 상무지구는 1990년 상무대를 개발하여 2009년 강주시청을 옮기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나주혁신도시는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전을 시작과 2014년 3월 LH 4단지 첫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보면 결코 발전 속도가 늦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주혁신도시는 계획인구 5만 인구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 32,478명입니다. 계획인구 달성률은 64.95%입니다. 만약 강주간 디주교통 확충, 강주 공동학군제를 통한 교육요건 개선, 문화복합센터 건립, 생활편리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쓰레기 발전소와 악취 문제 해결 등 주거환경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나주혁신도시는 상상 이상의 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경전사업 확정, 항전공대 예정대로 2023년 개교를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사업 실행 단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주혁신도시 더 이상 취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비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번째, 소비층을 만들어내는 상가시설 지역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나주혁신도시는 튼튼한 배후 수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이전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278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블루오션 같은 지역입니다. 서울, 르랑진, 신림동처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학원과 지역으로 기획하여 취업준비학원, 대학학원 유치 및 행정지원과 고시원 영업허가 행정지원을 통한 상가시설 지역을 기획한다면 또 다른 소비 고객층을 형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가시설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영유아수, 초중고 학생수가 나주혁신도시 전체 인구의 20.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만약 한전공대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나주혁신도시는 교육 중심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23%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만큼 정주 여건 중 교육 여건이 그 도시 인구 유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주혁신도시는 올해 매성고등학교 개교와 함께 빅그린 유치원, 도담 유치원을 개원하며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파인유튜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다음 시간에 만나요. 꼭 감사합니다.